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통한 이노베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C 대학에 있는 공과대학 어떤 대학 건물을 실제로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디지털로 작업을 한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는지, 실제 건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해내죠. 우선은 모델링한 모습입니다. 그 전에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잡고 어떻게 설계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제 컨셉을 정리합니다. 기본적인 이호간의 이제 건물의 생김 형태가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좀 길게 늘어뜨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인 마치 어떤 그림처럼, 다이어그램처럼 그걸 표현해 가지고 설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건물 하나를 터주고 뒤로 어떤 중축이 되면서 이 건물들을 엮어내는 이런 선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선들은 어떤 바닥 패턴으로도 작동을 하고 건축적인 그림을 완성해내는 어떤 하나의 큰 작품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나였던 그 공학 기능을 하는 건물을 세 가지로 분리해서, 즉 건물을 세 가지로 분리해서 디자인 증축을 시도했죠. 그래서 뒤쪽으로는 길게 디자인 박스가 들어가고, 기존 기능하는 박스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전신 홍보하는 문화 박스는 이렇게 앞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나의 어떤 선형으로 했던 레이어를 세 개로 분리해서 기존 건축물의 어떤 영역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기능도 배분해서 보다 완성된 건물로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여기 보면 설명들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건축학 간의 어떤 중축, 이런 작업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작품 설계에 있어서 일단 목적이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보다 넓은 그림에서 보면, 사이트 플랜인데요. 보다 넓은 그림에서 보면은 기존에 이렇게 길쭉하게 있던 건물들을 실제로 이렇게 넓게 배분해서 아까 보였던 그림들이 뭔가를 엮어내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기존에 보시면 이렇게 길게 하나 있던 건물이 수평으로 중축이 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집합적인 건축으로 나타나고, 뭔가 도시를 비슷한 도시를 만들어낸다는 느낌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증축을 하게 될 때, 기존 건물을 증축하게 될 때, 아주 작게 수평 건물 내에서 어떤 리모델링, 위로 증축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만, 대지를 활용해서 좋은 기능과 특별한 기능들을 새로 설치해서 그 건물을 확장해내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증축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일 건물이 있던 것들을 여러 가지 건물들로 앞뒤로 밀어내고, 그거를 엮어주는 어떤 네트워크 선들을 실제로 작동을 시키고,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내면 증축할 수 있는 작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전개 과정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으면 작품의 완성도도 보이는 거고 다이어그램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 기존 뼈대에만 있던 이런 건축물이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어떤 프로그램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컨셉들을 보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한번 반영해서 1차적으로 어떤 바운더리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실계획들, 표면 계획들을 살려내고요. 그러면서 이런 작동됐던 선들이 다시 이렇게 건물로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그런 축에 따라서 건물들이 좀 틀어지고 건물의 변형을 강화하면서 이런 형태의 건물이 전혀 탈바꿈됩니다. 1번하고 5번을 비교해 보시면은 이쪽 건물이 이렇게 훨씬 바뀌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배치도로 완성을 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작업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평면적으로 구축해낸 모습이죠. 그래서 기존에 일자했던 건물들은 어떻게 이런 기존 관계들이 침투하고 또는 폭이 넓어지면서 그리고 기존에 막혀 있었다. 기존에는 건물이 쭉 일자로 대지 형태를 막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소통으로 해석을 하면 저쪽 부분만이 뚫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뚫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벽으로 막고 있었던 것이 뚫리면서 이 건물 훨씬 더 생기를 부여받게 되고 학생들이나 이용자들이 훨씬 여기를 침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1층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뚫려내고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층으로 왔을 때 또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네요. 포인트로서 실내에 수직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빛을 끌어들일 수 있는 보일들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 구조가 돼 있는데 이 구조는 덧붙여져 있죠. 건물이 리모델링으로서. 그래서 이런 지그재그 형태, 마치 날아간 새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기존에 이런 건물이었던 형태가 어떻게 개념을 잡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장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가 되는데 그 형태에 대한 논리는 뭔가 도시적인 네트워크, 학교 내에서 어떤 건물적인 네트워크에 선이 작동한다. 이런 것들을 논리를 부여하게 되면 이런 형태들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긴 건물이 들어섰을 때 사람들, 특히 보행자나 이용자들을 막아내는 이런 것들이 1층에서 어떤 일부분을 뚫어줌으로써 뭔가 침투하게 되고 상호 연결되게 된다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학생 때 했던 작품이에요. 학생 때 했던 저희 학교의 어떤 제가 다니는 학교를 리모델링한 해서 작품으로 제출했던 모습입니다. 이게 대학원 때 가져했던 거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품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건물이 노후화됐을 때 뭔가를 리모델링 하는 게 이렇게까지 하려면 상당히 많은 공사비랑 많은 재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작업을 못했고요. 완성된 모습입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완성이 됐죠.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괜찮은 어떤 리모델링 사례가 됐을 거고 좋은 작품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바뀐 인면의 모습이에요. 바뀐 인면의 모습도 뭔가 이제 건축과 건물처럼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 그리고 이런 이미지 요소를 꼴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알려드리는 어떤 팁인데 이거는 건물의 이제 CAD 도면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이미지, 평소의 이미지나 어떤 패턴들을 콜라주해서 어떤 건물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일종의 인면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여러분들의 개념을 나타내는 어떤 이미지죠, 엘리베이션 이미지죠.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 건축에서 좋은 어떤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역시나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업인데 이거는 단면이죠. 그래서 CAD 도면에서 단면을 활용해서 뒤에다가 어떤 이미지들을 합성해서 어떤 효율적인 공간 그리고 원하는 공간 특히 이 부분을
중정 부분을 건물 내 중정 부분을 잘랐고 그것이 다니는 계단 부분을 잘랐을 때 어떤 느낌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느낌에 대한 것들도 제가 많이 표현을 했고요. 단면에 찬창을 이용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섹션에서 참여할 만합니다. 네. 이거는 좀 다른 예시인데요. 사실 그 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보다 실제적인 작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작업들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위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이었죠. 하고 싶 말 그대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자 실제적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건물을 확장하고 리모델링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뼈대를 유지하고 실제적인 그래서 좀 더 저창의를 생각해 본 게 어쨌든 공간이 부족하고 공간을 확장시키는 것이 리모델링에서 중요하니까 이런 컨테이너 박스들 칼라 있는 컨테이너 박스들을 좀 끼었다 넣었다 빼다 하는 모습으로 해보면 어떨까. 마치 필요에 따라서 서랍을 빼듯이 각 공간에 박스가 이렇게 이 프레임 골조에서 이렇게 박혀 있고 띄어 있는 모습 어떨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완벽 다 튀어나오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나와 있는 모습으로 마치 기능 상자가 프레임에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이 어떨까. 그러면 상당히 입체적이고 뭔가 또 공학적인 모습, 그 당시에 공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좋아하는 플러그인 뭔가 플러그가 어떤 공학의 어떤 그 엔지니어링 플러그가 꽂혀 있는 모습으로 공학관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개념적으로 얼른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런 이미지도 만들어서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뭔가 개념을 설명할 때 스케치도 좋고 많은 게 좋지만 빨리빨리 여러분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이런 개념적인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완성된 것만을 표현하는 게 디지털 도구는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이런 개념들을 러프하게 만들어내서 이 개념을 설명했을 때 훨씬 더 교수님들이나 건축주들이 많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제 프로그램을 딱딱 거기다 끼워 넣으면 이제 단정하게 이런 모습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물들이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는 모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설정해서 늘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제대로 끼워 넣었을 때 단정한 모습이 되고 뭔가 어떤 얼마든지 건물이 고정적이 아니라 어떤 임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여기까지 작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개인적인 작품, 또 개인적인 학생들의 작품, 여러분들의 작품과 닮아 있는 작업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은.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받고 예산 내에서 과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제 계획에 가까운 건데요. 우선은 이 건물의 뼈대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기존처럼 파격적으로 그런 작업을 할 수 없어요.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실제 작업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뢰를 받은 외부 공간에 대한 계획이에요. 건물 내부도 중요한데 우선은 어떤 외부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간단하게 단순한 이렇게 정원이 있는 건데 과연 이 부분은 어떤 컨셉으로 잡아갈 것인가. 외부 공간 앞마당이죠. 앞마당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3개 정도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질서라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실제로 여기는 그냥 비어있는 곳인데 저는 이 패턴을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이고 이 건물에 만나는 선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이 건물과 이 건물은 띄어져 있는데 이 데크를 통해서 부드럽게 연결을 시키는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패턴을 정말 정갈하게 그대로 넣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기둥, 건물의 기둥의 질서가 그대로 나옵니다. 예, 질서가 그대로 튀어나오죠. 예, 건물의 질서가 그대로 튀어나와서 보도블록의 블록으로 기준점으로 작동을 하고요. 보시면 이쪽 면도 이 건물의 어떤 기둥, 이 건물의 기둥발로 기준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한 어떤 기준선으로 잡고 그리드 작업을 통해서 각 면들의 어떤 질감을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작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당히 그냥 단순하고 심플하게 표현해냅니다. 자, 여러분들이 외부 공간 디자인에 있어서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만약에 어려우면 저처럼 기존 건물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물들을 그대로 빼오시고 거기에 이제 패턴 작업을 나누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도 꽤 멋진, 꽤 예쁜 어떤 바닥 패턴 그런 외부 공간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주 넓은 면도 효과적으로 채워낼 수 있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러분 선배를 같이 지도해 보면 건물 규모가 크고 이제 작업이 많이 하다 보니까 외부 공간은 거의 신경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공간 신경을 못 쓰니까 건물은 잘 만들어 놨지만 건물의 어떤 보여진 뽀대 이런 것들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속칭 뽀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건물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부 공간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외부 공간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긴데 이 한쪽 마당을 먼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질서 있는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기존의 것이 너무 좀 딱딱하고 뭔가 정교하다 내지는 좀 틀에 박혀 있다 라는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에 이제 여유를 갖도록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디자인해 봤어요. 마치 어떤 외부의 어떤 활동들이 파고 들어오는 모습, 파도처럼. 실제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직각 이렇게 그리드로 작동이 됐을 때 이렇게 견고하게 오지 않고 제 판단에는 실제 어느 사람들은 뭔가 모서리에서도 오고 각종 모서리 이런 쪽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뭔가 유동적으로 이 패턴이 행동 분석학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흐름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자유롭게 가는 이런 선들을 반영해서 이러한 마당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패턴들을. 그래서 외부 공간 자체가 어떤 하나의 작품이 되고 하나의 어떤 멋진 개념이 되도록 이런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각각 영역에 따라서 활동이 좀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는 쉬는 공간이 만들어지죠. 쉬는 공간이.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쉴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쉴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쉴 수가 있고 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자유롭게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도 상당히 창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안도 상당히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최종적으로 좀 결정이 된 안이에요. 이게 이제 마당이라는 안인데 이거는 뭐 단차이기 때문에 살짝 스텝을 활용해서 가운데 어떤 큰 나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아주 넓게 마당을 쓸 수 있는 거죠. 다목적으로 즉 넓은 공간을 목적이 있지 않게 크게 마당으로 제한해주고 여기 이제 스탠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끔 이런 재미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조금 변화하는 모습이죠. 처음에 좀 질서 있는 모습, 두 번째 자유 있고, 세 번째는 넓게 이렇게 마당을 주는 모습이었어요. 마당을 주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정리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뭔가 좀 개념이 필요하다. 당시 이제 학장님께서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고 외부 공간 계획에서 외부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고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보고 싶다 했을 때 이제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영화의 모습이죠. 실제로 문득 떠오르는 모습이 있는데 왜 이 부분만 하려고 하시느냐, 이쪽 부분만 작업을 이쪽 마당도 전체적으로 다루는 게 어떠냐.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이쪽만 하다 보니 뭔가 반쪽짜리이고 뭔가 언밸런스하다. 마당이 두 개인데 그래서 문득 고민하다가 진짜 생각이 안 났는데 이게 어느 날 저는 화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강당이 이
상해적인 모습이 마치 화분으로 보이는 모습. 그래서 이 나무가 눕혀 있는 모습이 어떨까? 길이도 꽤 긴 바다이니까. 그래서 나무가 이게 화분이 되고 여기부터 줄기가 자라서 이 굵은 이쪽 통행이 굵은 나무가 되고 위에는 잔가지로 마무리되는. 그래서 이쪽 모서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니까 아주 넓게 받아주고 점점 이렇게 공간이 흐르는 모습. 그래서 나무, 최종화는 나무로 제안을 했고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공대 이용 간의 어떤 공대 공학관 건물의 이 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이미지도 보여드렸고 그거를 외부 공간을 어떻게 리모델링하냐 이 사례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면 그리는 법을 알죠.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됐고 이 개념이 받아들여졌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도면 2D 작업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저는 이렇게 3차원 모델링을 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피 스케치업으로 모델링을 다 해내고 이 공간에 대해서 그 라인을 그대로 따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분명하게 보이고 컨셉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V-Ray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 자, 기존 건물은 바뀐 게 없어요. 기존 건물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 외부 공간만을 리모델링 함으로써 아주 새로운 모습이 됐어요. 아주 새로운 모습이 됐어요. 전혀 다른 모습. 기존에 아무런 패턴이 없던 이 공원이 전 앞마당이 이런 패턴을 받음으로써 전혀 새로운 건물의 이미지로 탈바꿈하게 됐죠. 이쪽에서 본 모습이고 조망도 이쪽에서 본 모습이고 보다 좀 가까이 가서 본 모습, 아까 그 마당을 보다 가까이 가서 본 모습 이런 패턴입니다. 위에서는 조금 다이나믹해 보여도 이런 패턴의 모습이 이제 사람들 눈높이에서는 아이라벨에서는 아주 재밌는 공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죠. 정면에서 봤을 때, 그래요. 그 선들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작업을 해도 너무 복잡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셨다시피 기존 건물은 아직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이지만 먼저 외부 공간부터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작업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하는 거는 전 모형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그 캐드 도면을 기반으로 외부 공간에 대한 모형을 작업을 했어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그 모형을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이게 잔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칼라 잔디를 많이 쓰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흰색으로 다 표현하고 거기에 라이신지나 질감이 다른 것들만 붙여가지고 이 개념을 표현해냅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추얼한 모형을 가지고 또 설명을 했어요. 이런 모습이죠. 네. 그래서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네, 마치 실제 개념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화분에서 나무가 자라는 모습. 화분에 있는 나무를 건물 앞에 놓았다 라는 개념이에요.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지는 수업 시간에서는 실제 이제 이 공간을 리모델링 했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